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암 치료를 받은 후에 암의 전이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를 대비하면서 치유에 대한 원리와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암 예방법에 대한 수칙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암을 전이 재발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일반화된 그 수칙이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 40년 동안에 관찰한 바는 암 예방 방법이 암의 전이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암 예방하는 방법은 뭐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책도 많고 또 유튜브라든가 인터넷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 암이 왜 생기느냐? 그걸 한마디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암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유전적인 요인, 생활 습관, 스트레스 과로, 그 다음에 정신적 고민, 많은 여러 가지 요인이 다차원적으로 무엇 때문이다 이걸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우나 그걸 집약해서 그 세포 단위에서 이제 보자면은 결국은 우리의 세포가 고장난 거예요. 암세포로 바뀐 거란 말입니다. 그럼 왜 바뀌었느냐 하면은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 있는데 세포 핵 안에는 23쌍의 염색체와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세포의 청사진이자 생리 기능을 관할하는 프로그램과 같은 것인데 거기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암을 만들어내는데 촉진하는 유전자가 있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같으면은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요인, 특히 생활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일을 못하게 되면은 암세포가 늘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누구에다 미세암이 있는데 그러한 잘못된 특히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3대 생활 습관이 음식, 운동, 마음인데 이것이 잘못되게 되면은 암 유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져 가지고 암을 폭발적으로 많이 만들어내서 암을 그냥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하게 될 것이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일을 하게 되고 암 유발 유전자가 잠들게 하면은 미세암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세포가 이제 우위에 있어 가지고 암에 안 걸릴 것이고 이렇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그 2명의 간암 환자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생활 습관의 변화에 따라서 암이 생기기도 하고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면 암이 억제돼 갖고 암이 사라지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로 돌아가면 암이 다시 생기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2명의 환자는 한 분은 1986년도에 당시에 60세가량 되는 지방 공무원, 시골의 면장인데 이분은 간암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에 대학병원에 이제 암센터가 막 생기기 시작할 때 대학병원에 한 군데가 암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암센터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 암 멍어리가요, 저한테 왔는데 그 2주먹 크기로 만져져가지고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치료하기에는 너무 진행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 이분들이 가족들도 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그 묘자리도 봐놓고요. 죽을 때 입을 수의도 다 만들어 놨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통증이나 해결하려고 진통제나 맞고 링겔 주사나 하나 맞으려고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하버드 보건대학원의 버나드 라운, 이분은 노벨상도 받았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잃어버린 치유의 본질에 대하여 오늘날 현대의학이 치유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냐면 병증 뒤에 숨어 있는 그 인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병증만 해결하려고 한다. 병증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이해하고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그 암만 없애려고 한다. 그래 잘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이 책과 그때 그 와타나베라고 하는 의사하고 고다라고 하는 이제 의사가 이와 비슷한 생활 습관 치료법을 그 정리한 책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내가 그 중증 간암 환자를 보면서 이 방법으로 한번 실험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평소에 이제 일반 환자 같으면 제가 뭐 진통제 하나 놔주고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럴 텐데, 이분은 이제 한국 유일한 대학병원 암센터에서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몇 자리 가도 반원 환자니까 저한테서 치료하다가 잘못되더라도 책임져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한번 해보겠느냐, 이 방법을 하니까, 그분들이야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이니까 기꺼이 해서 음식, 운동, 마음, 이 세 가지 생활치료법을 적용을 했는데, 자세한 방법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개월쯤 됐는데요, 암센터에 가니까 간암의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고 6개월 후에 가니까 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암센터에서도 깜짝 놀래고, 그 환자의 그 가까운 친척이 그때 유명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분이 국회에서 얼마나 그냥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요. 저는 뭐 이 책만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냥 뭐 특별한 의술이 있는 줄 알고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심지어 유럽이라든가 호주 이런 데서까지도 막 암 환자가 찾아오고, 그 무렵에 또 뭐 중증 심장병 환자가 이제 이분 방법을 해가지고 좋아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환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 어려워서, 사실은 이 간암 환자 때문에 제가 원래 외과 의사인데 밀려가지고 자연치유 또는 통합의학 이제 이런 의사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된 계기가 된 환자가 바로 그 간암 환자입니다. 근데 또 한 환자는 2014년에 당시에 55세 된 여성인데, 이분은 이제 건설업에 부부가 같이 종사해서 술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너무 과로에 스트레스, 과식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이분은 B형 간염이 간 경화로 간암으로 와가지고 이제 어느 대학병원에서, 이분이 여기 우리한테 온 것은 한 이제 10년 남짓 됐는데, 그 간암 수술도 하고 그다음 항암도 하고, 나중에 계속 재발하니까 색전술을 수십 번을 하고, 그래 이제 그 병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한테 왔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방금 말한 그 면장 간암 환자하고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암이 정지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두 분이 다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먼저 그 면장 간암 환자 1986년에 그 치유됐던 간암 환자, 이 두 분 다 특징이 뭐냐면은 술과 고기를 좋아하고 음식을 과식하고 너무 스트레스와 과로가 심해가지고 암이 발병된 거예요. 잘못된 생활 습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담대하게 식단의 변화, 해독 면역 증강요법, 운동, 마음 치유, 이런 방법을 해갖고 이제 좋아졌습니다.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방법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먼저 면장 간암 환자가 5년 동안 이 방법을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켜서 정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완전히 식단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져서 삶의 습관이 바뀌었는데, 5년쯤 지나니까 옛날에 그 술 친구들이요, 이제 전화가 가끔 와요. 면장, 암은 5년만 지나면 다 나은 거니까 이제 우리랑 만나가지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세. 그래 면사무소 이제 사랑방으로 나오라고 자꾸 전화가 와요. 하도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이제 친구들 얼굴도 볼 겸 해가지고 가서, 면장, 오늘 우리가 모처럼 만났으니까 오늘 여기에 식당 밥 한 끼니만 먹는다고 해서 별일 있겠는가? 저녁에 집에 가고 또 자연 식물식을 하시고 이 방법을 하시고 오늘은 우리랑 여기서 식사하고 같이 놀세. 그 자네 옛날에 워낙 좋아하더니까 반주 한 모금만 하소. 술 한 모금만 하라고. 이들이 저승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래 이제 한 모금이 두 모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뢰껏 이제 낮에는 나와서 화투치기 하고 놀고 식당 밥 먹고 반주도 한 잔씩 하고, 집에 가서 제가 가르쳐 준 그 3대 생활요법이 점점 이제 시들해져 가지고 옛날 생활 습관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 이제 하루는 저녁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소주를 몇 병을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요, 며칠 후에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2014년에 온 이 부인도 거의
죽기 직전에 왔는데 그 병원에서 어떤 방법도 없다 했는데 이 방법을 해갖고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한 3년쯤 됐는데 우리 자식들이 우리 죽을 엄마가 살아났으니까 좀 호강을 시켜준다고 해외여행을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말렸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는 걸 조심해야 돼요.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생활 리듬이 깨져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생활습관요법을 집중적으로 할 수도 없으려니와 여행을 가게 된다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그 현지 음식을 먹게 되고 과로 스트레스도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남편하고도 같이 가고 우리 자식들이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여행을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던 그 음식 습관이라든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가서 하라고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이제 별로 괜찮아요. 몇 달 후에 더 먼 곳으로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는데 또 갔다 왔어요. 갔다 온 후로 며칠 만에 여기를 왔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붓고 배가 부어가지고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그 자식들이 엄마를 생각한다고 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처음 여행 갔을 때부터 이제 과거 생활 습관으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 현지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이라든가 고기도 많이 먹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워낙 좋아하던 옛날에 술이니까 술도 한 잔씩 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 말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자연 치유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던 사람이 다시 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암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거의 옛날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은 생활 습관이 잘못되면은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서 일을 하게 되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일을 못하게 되고 생활 습관을 자연의 이치에 맞도록 돌이켜서 건전한 생활 습관, 음식과 운동과 마음으로 회복하면은 이제 암을 억제하던 건강 유지 유전자가 일을 하게 되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가 스위치가 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암을 안 만들어내니까 건강한 세포만 만들어내니까 암이 소실되고 이것보다 뭐 라디칼 레미션 또는 스폰테니어스 레미션이라고도 의학 용어를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암이 좋아져. 이분들처럼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어떻겠습니까? 다시 옛날에 암을 만들던 시기에 생활 습관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니까 암이 다시 생겨서 불행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 이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렇게 생활 습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생활 습관이 사냐 죽냐를 판가름하는 병원 치료도 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 요법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습관을 가장 중요한 의학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운동이 20세기 말부터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아메리칸 칼리지 오브 라이프스타일 메디신 그 생활 습관 의학 대학도 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생활 습관 의학 라이프 스타일 메디신 대학에서 쓰는 교재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운동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생활 습관 요법을 처음 창안한 이가 그 유명한 딘 오니시입니다. 전 클린턴 대통령의 그 심장내과 주치의였던 딘 오니시가 하버드에서 심장내과 전문의를 하고 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대학에 그 임상 의사를 하면서 캘리포니아 예방의학 연구소를 창립해가지고 거기 이제 소장으로 있으면서 이 클린턴 대통령이 협심증이 있는데 스텐트 시술도 하지 않고 그 약도 쓰지 않고 해서 깨끗이 좋아져서 이제 그걸로 해서 이분이 아주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이제 그분이 쓴 책이 이제 이런 책들을 많이 냈는데 우리나라는 딘 오니시에 대한 이제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번역이 좀 잘 안 돼 있습니다. 요즘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발병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평생 동안 먹고 이런 환자들이 아주 많잖아요.
나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응급한 심장병 환자들이 심장병 응급센터에 가가지고 스텐트 시술하고 약을 써가지고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딘 오니시는 원래 이제 심장병 전문이긴 하지만은 그런 응급 치료를 부정하지 않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생활 습관 치료법을 하게 되면은 99%의 환자들이 6개월 내에 모두 약이 필요 없고 어떤 시술도 필요 없이 회복된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해 가지고 딘 오니시의 이 심장병 치료법은 가히 혁명적이다. 세계적으로 큰 찬사를 받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분의 쓴 논문이라든가 책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닥터 오니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심장병에만 해결될까 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나 비만이나 여러 가지 질병을 했는데 다 똑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암에다 해보면 어떨까 해서 2005년도에 비뇨기과 의사하고 같이 전립선 암 환자들 중에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자연치료 요법으로 하고 싶은 사람을 모집하는 광고를 미국 전역에 했더니 9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3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45명 정도씩. 첫 번째 그룹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연요법을 자기가 찾아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45명은 딘 오니시 방법. 딘 오니시 방법은 음식, 운동, 그 다음에 마음요법입니다. 그것은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했더니 1년 후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자기 식대로 자연요법을 한 사람들 중에서는 전립선 암의 표지자인 PSA 수치가 감소된 사람이 아주 적어요. 그리고 암이 더 커진 사람이 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오니시 방법을 따라서 한 사람들 중에서는 암이 커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PSA 수치가 거의 다 떨어지고 70% 환자가요. 그러니까 45명 중에서 약 30명 이상 되는 환자가 암이 줄어들거나 암이 사라져버리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전립선 암에만 적용한 게 아니라 유방암, 갑상선암, 그리고 자궁암 이런 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가지고 했더니 이 오니시의 생활요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암 환자들에게 있어서 수술이나 항암제 방사선을 하지 않고도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오니시의 생활습관요법을 암을 치료한 사람들이 전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 방법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고, 암 환자의 가족분들이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방법을 할 때 암을 예방할 수가 있고, 암을 진단을 지금 하려고 병원에 다니고 있거나 암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거나 또 암을 치료한 다음에나 바로 즉시 이 치료법을 하기를 권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도 암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또 암의 전이 재발을 막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먼저 음식입니다. 음식은 자연식물식이에요. 자연식물식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내가 사는 환경에 가까운 자연에서 그 계절에 나는 채소, 과일, 통곡식을 될 수 있으면 가공을 덜한 자연 그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땅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 그리고 살아있는 영양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좋은 생체 에너지가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할 때 문제되는 단백질은 식물에도 많이 있습니다. 콩이라든가 앞서 제가 이야기를 다른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냉동된 두부, 콩, 그 다음에 콩으로 만든 요거트, 그 다음에 버섯, 여러 가지 해초류, 김, 다시마, 미역, 또는 감태, 톳 같은 해초류,
그 다음에 견과류,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성 오일, 이런 데에도 좋은 단백질이 아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물성 단백질만 너무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오원희 씨는 오메가3를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마씨유라든가 들기름이라든가 코코넛 오일, 끼와 같은 그런 식물성 오일 속에는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도록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운동은 오원희 씨는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걷기를 권합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너무 심하게 막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운동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과로가 돼가지고 교감신경을 흥분하거나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암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햇볕을 쬐이고 걸으면서 그것이 즐거운 휴식과 놀이가 되도록 하고, 저녁에 숙면을 취해서 잠을 많이 자는 것.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원희 씨는 권하기를 저녁에 잠들기 전에 1시간가량 그날 있었던 불쾌한 생각과 감정과 기억을 모두 지워버리고 취침 전에 내가 가장 행복한 그런 상태의 마음가짐으로 취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암 유발 유전자 스위치를 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오원희 씨가 45명은 자기 식대로 이제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거의가 다 편중된 방법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음식, 운동, 마음,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균형 잡아서 하지 않게 되면은 그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 산발이 솥이 있는데, 이 솥이 안정되게 쓰려면은 이 세 발이 정확하게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음식이고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마음인데, 이 다리가 하나가 없으면은 불안정하고 설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그 3요소, 음식, 운동, 마음, 이 세 가지 3요소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걸 잘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도요, 지난 40년 동안에 보면은 뭐 제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자연요법 책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뭐 녹즙을 내서 많이 먹고 생채식을 하고 뭐 맨발 걷기를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병이 악화되었고 오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뭐 이온수를 먹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몇 시간을 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 건강 마니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건강이 나빠진 걸 보면 거기가 다 과거에 억압된 감정과 그 다음에 억압된 슬픔, 분노, 두려움, 이러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건강에 개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이 요법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요법이 잘 되고 있는지 정기적인 상담이 꼭 필요하겠다. 앞에서 실패한 두 개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성공했다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만나고 성공한 두 분의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분은 지금부터 약 17, 18년 전에 오신 당시에 이제 50대의 그 여성인데, 어느 대학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했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 폐로 전이가 됐어요. 그 폐에 전이된 암을 절제를 했어요. 항암제하고 그랬는데 이제 반대편 폐로 또 암이 나타났어요. 반대편 폐의 암을 절제를 했어요. 그 뒤로 계속 여기저기 암이 다시 전이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항암제를 계속 써요. 그게 이제 조절이 안 돼요.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와가지고 아까 그 요법입니다. 3대 요법. 음식에 대한 담대한 변화와 그 다음에 운동요법. 근데 특히 마음에 대한 문제. 마음이 이제 계속 전이 재발된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깊은 잠을 이루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늘 말하는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데를 보내가지고 마음까지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 생각을 지워버리고 담대하게 긍정 감사. 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그리고 현재 건강한 세포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모두 지워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몸다루기 런다운이라고 그래가지고 내 몸에 암이 있다는 생각과 느낌을 즉시 지우고 가장 건강한 상태로 즐겁게 사는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게 되면은 우리 몸의 암세포는 10%도 안 됩니다. 90% 이상이 건강한 세포예요. 그러니까 그 건강한 세포를 더욱 건강하도록 그렇게 할 적에 암 유발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게 되고 암 억제 유전자를 일을 하도록 해서 암이 차츰차츰 소실되거나 암을 가지고도 오래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분의 남편이 또 암에 걸렸어요. 이분 남편이 귀 밑에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대학병원 의사들이 이 광구막에 절제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굉장히 고심 얻은 끝에 자기 부인이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아까 그 생활습관요법을 해갖고 좋아진 걸 봤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분도 똑같이 이 방법을 해가지고 수술하지 않고 암이 사라져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환자는 이분은 우리 병원에 암을 고치려고 온 게 아니라 어느 대학병원에서 대장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수술 날짜를 받았는데 약 20년 동안 혈압 당뇨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남편과 일찍이 사별하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생계를 꾸려야 되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일을 해야 되고 큰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라면을 먹거나 피자를 불러 먹거나 통닭이나 불러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과로 잘못된 음식 또 운동은 못하고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왔어. 이 수술을 하려면 혈압과 당뇨를 조절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병원에는 혈압 당뇨가 보름만 되면 다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혈압 당뇨를 조절하고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이나 먹던 혈압 당뇨약을 먹을 필요가 없이 깨끗이 좋아지니까 어떤 방법으로? 아까 그 방법으로 딘 오니 씨도 혈압 당뇨 환자들한테 했더니 금방 다 좋아졌잖아요. 저는 물론 딘 오니 씨를 만나기 전에도 40년 전부터 이런 방법을 했는데 20년이나 먹던 혈압 당뇨약을 먹을 필요가 없이 깨끗이 좋아지니까 여기에 감동을 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6개월을 미루고 이 방법을 한 3개월 내지 6개월 더 해보겠다는 거예요. 딘 오니 씨도 암이 소실된 걸 많이 봤잖아요. 그것보다 스폰테니어스 레미션이라고 그래요. 소실 돼버릴 수 있는데 이분은 너무 자영업 때문에 계속 그 일을 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데 암이 더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6개월쯤 돼서 암을 수술하도록 권했습니다. 암을 수술했는데 다른 데로 전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제는 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우리한테서 배운 방법을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음식, 운동, 마음 요법을 집중적으로 하듯이 수술 끝난 다음에도 쭉 이 방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정도 됐는데 이 부인이 떡을 해가지고 우리 병원에 찾아왔어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제 암 졸업식을 오늘 하는 날이라고. 그분이 수술할 때 7년 전에 같은 방에 입원했던 암 환자들이 7, 8명이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같은 카톡방을 만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그 환자들이 지금 거의 다 세상을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거의가 다 재발 전이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어. 근데 이분은 전이 재발이 안 됐어요. 왜 안 됐습니까? 전이 재발을 할 필요가 없도록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단 말입니다. 할머니 환자는 지금 시인이 됐습니다. 시집도 여러 개 내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암 전이 재발을 막으려면은 암을 예방하는 3대 수칙, 음식, 운동, 마음, 이것을 암이 생기지 않는 체내, 마음의 환경을 만들어서
암 유발 유전자가 일을 못하고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실패한 환자들하고 성공한 환자들을 비교하면 감이 오시죠? 그래서 지금 암 환자의 가족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암이 의심돼서 검진을 막 시작한 환자들, 그 다음에 암 수술 날짜를 받아서 지금 기다리는 경우, 이런 환자들도 바로 즉시 이 3대 생활요법을 실천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특히 병원 치료가 끝난 경우에 그게 치료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암을 만들었던 옛날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암 전이 재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완전히 암 전이 재발을 막고 암을 졸업하려면은 이 생활 습관 요법을 익혀서 꼭 실천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자세한 실천 방법과 그런 내용은 제가 쓴 보디 리셋하고 생명 리셋에서 사례와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적어놨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그걸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